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의 소식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이죠,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스타링크가 한국에 막 출시할 거라는 이런 정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스타링크를 한국 돈 한 7,400원 정도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곧 스타링크가 한국에 출시할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에 스타링크가 들어온다고 약간 이렇게 느낌이 온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이시다시피 스타링크 미니를 미국에서 사서 갖고 들어왔잖아요. 스타링크 미니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앱을 깔아야 되는데, 앱에서 드디어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국어로 된 스타링크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보면은 곧 출시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변화 외에도 약간 공식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스타링크가 2023년 3월쯤에 서울에다가 스타링크 코리아 LLC라는 법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시간이 흐른 올해 2025년 8월에 최종 장비 인증 및 관련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진 기사들을 자세히 보면은 국내에서는 SK텔링크, KT셋, LG유플러스 요런 대기업 통신사들랑 협력해서 주로 선박이나 항공사 아니면 통신이 어려운 오지에다가 B2B로 시장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타링크를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SK텔레콤가 기내 로밍 요금제를 준비 중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SK텔레콤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탈 때 자동으로 비행기부터 스타링크를 이용한 로밍이 시작되고, 비행기에 타서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막 이렇게 오프라인 미리 저장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카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B2B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타링크를 사가지고서는 여행하면서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거는, 최근에 나온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신세계 INC가 스타링크의 파트너로 낙점됐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신세계의 전자기기만 파는 그런 사업이 있죠, 일렉트로마트에 판매가 될 거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야, 이렇게 기사들만 보면은 정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B2B를 먼저 안정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B2C,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시작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 기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증이 끝났으니까 이제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은 생각보다 또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마 세 가지의 제품 중에 일부만 먼저 출시를 할 거예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스타링크 제품 중에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사온 제품 있죠, 이 스타링크 미니, 인터넷 최고 속도가 250 메가비트 퍼 세컨드로 알려진 이 미니이고요. 근데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 영상을 많이 올렸죠. 스펙상 속도를 250 메가비트 퍼 세컨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실제로 측정했을 때는 314 메가비트 퍼 세컨드도 나왔었거든요. 그 영상 궁금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이 스타링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압을 60W로 필요하고 한 25W에서 45W 정도 소모를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보조 배터리 이용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스타링크 미니는 백팩에 넣고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위성 접시이고요. 이 스타링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미국 기준으로 $599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87만 원 하죠. 지금 미니 외에 출시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맨 처음 나왔던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요. 근데 이 스탠다드 모델도 젠3가 나오면서 최대 속도를 280 메가비트 퍼 세컨드를 지원을 하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75W에서 100W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미국 기준으로 $599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87만 원 하죠. 이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미니처럼은 아무데나 갖고 다니면서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전력도 100W 정도 먹기 때문에 이동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러고 이제 가장 최신으로 나온 스타링크 기기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 퍼포먼스도 젠3가 나왔거든요. 3세대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진짜 최대 퍼포먼스를 내는 스타링크 제품이에요. 최고 속도가 400 메가비트 퍼 세컨드 이상을 뽑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400 메가비트 퍼 세컨드를 뽑는 거는 2026년부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스타쉽을 발사하는 거 보면은 스타쉽에서 가장 최신의 스타링크 위성을 설치할 수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75W에서 100W의 소비 전력을 먹고, 다른
다른 기계들은 이 시야각이 110도인데 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140도이거든요. 이 접시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시야가 넓다 보니까 훨씬 더 전파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전력도 많이 먹고 시야각도 크고, 그리고 퍼포먼스라고 해서 속도도 잘 나오지만 약간 이동식으로 쓰기는 어려운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기준 가격으로는 정가가 $1,999입니다. 하나로 치면은 약 330만 원짜리죠. 이렇게 스타링크 제품들이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먼저 풀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니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스타링크 미니를 구매할 때는 정가가 $599이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구매로 $449에 샀거든요. 하나로 치면 62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주 소비세가 좀 붙어서 저는 60만 원 중반 정도에 샀었어요.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구매해서 미국에서 개통을 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다음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냥 일상적인 용도를 쓸 수 있는지 인터넷 속도도 측정했었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스타링크 미니를 이용해서 게임을 다운받고 실제로 게임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었죠. 생각보다 좋은 성능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용하던 요금제는 스타링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롬 요금제를 써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쓰는데 50GB짜리가 월 $50였고, 저는 그때 게임을 해보겠다고 무제한 요금제인 $165짜리를 사용했었거든요. 매달 그렇게 돈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래서 제가 게임 영상을 찍은 후에 이 스타링크 미니를 일시 정지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요금제를 넣지 않고 가입한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일시 정지를 해놨었는데, 그렇게 일시 정지를 하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일시 정지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앞으로는 대기 모드라는 걸 사용해라 하면서 이렇게 알람이 왔었어요. 대기 모드는 뭐냐면은 약 $5의 정도를 내고 이 스타링크 미니를 0.4Mbps 의 속도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약간 통신 정도만 되는 속도로 어디서든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바꾸라고 이렇게 알림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시 정지한 거를 풀고 대기 모드 요금제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고요. 근데 대기 모드를 바꾸고 나서도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잠시 후에 과연 $5를 내고 하나로 한 7,400원 정도의 요금이죠. 그 요금을 내고 무제한으로 얼마나 속도가 나올지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정식적으로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보니까 새로운 약관이 생겼더라고요. 해외에서 사실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정보인데, 배송 주소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2개월 이상 스타링크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주소를 새로운 위치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새로운 약관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관으로는 스타링크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에서 이 스타링크를 가지고 가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서비스가 즉시 제한될 수 있다는 이런 약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기요금제로 바꾼 이후에 스타링크 미니를 한 번도 켜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은 놔둔 상태였거든요. 이 대기 모드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링크 쪽에서 약간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타링크를 구매한 다음에 사람들이 좀 신기해서 사용하다가 일시 정지를 걸어놓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되게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뭐 800만 대를 넘었는데 실제 사용자 수가 그 정도로 안 나오니까 일시 정지라는 거를 최대한 안 하게 하고 저렴한 대기 요금제로 전환시켜서 어쨌든 활성화된 사용자로 보이기 위해서 만든 요금제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도 기사를 보면은 전 세계 약 800만 명이 이용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어쨌든 지금 스타링크 미니 설치해가지고 7,4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는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링크 미니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 옆에 있으니까 차의 전원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링크 미니 접시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전원선을 따로 구매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2V C거잭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있죠. 요거를 C거잭 꽂는 곳에 장착을 해주고 끝에 전원선을 꽂아 볼게요. 뒤에 뒤집으면은 여기 밑에 열고 요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원을 넣었고, 여기 옆에 구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랜선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더라고요. 어댑터를 장착해서 여기에 상태 표시등으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C거잭에서 전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OTA로 차량이 주차 상태에서도 12V 전원을 이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줬죠. 작동을 시켜보고 올게요. 차량 안에 들어와서 메뉴에서 충전으로 가면 요 밑에 액세서리 전원 켜짐 유지가 있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액세서리 전원 켜짐을 넣어서 전력을 넣어줬습니다. 네, 여기 상태 표시등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죠. 이제 스타링크 앱을 켜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봐볼까? 자, 스타링크 앱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저의 스타링크 미니가 연결 중이라고 떠 있죠. 와이파이에 연결. 일단은 스타링크 미니로 와이파이를 잡아주고요. 메릴들이 망치질 그만해. 하트? 이 동네 와이파이들이 왜 이렇지? 제가 MK3 저희 스타링크에 먼저 연결을 해줬고 지금 연결 중 떴죠. 정렬을 파악해준다. 최상의 성능을 위해 잠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떴는데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네요. 근데 잠깐만, 이거 지금 천장을 제대로 보고 있니? 일단 그래도 다운받고 있네? 정렬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다운을 잘하고 있지? 원래 스타링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지나가는 쪽 방향으로 정렬을 해줘야지 속도가 잘 나오거든요. 다운받고는 있지만 제가 한번 정렬을 해서 더 속도가 잘 나오게 해볼게요. 일단은 장애물 확인 눌러서 미니 개방된 공간 찾기, 하늘을 스캔하세요. 준비되었습니다. 자, 하늘을 스캔할게요. 됐고, 결과 보기. 예상 장애물이 좀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옆에 여기 가로등 옆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좀만 벗어나서 해볼게요. 결과 보기. 어지러워. 좀 벗어난 데서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은 정렬을 하면 좋거든요. 지금 근데 자, 안 보이시려나? 잠깐만, 카메라를 제대로 세팅을 하고 좀만 이렇게 나와도 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돌려서 정렬을 해볼게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이네. 이렇게 네, 맞은 거 떴죠? 이쪽 방향이었네. 가로등이 있는 방향이었네, 정확하게. 잠시만요. 가로등 피해서 좀 놔둬볼게요. 자, 맞게 설치를 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죠. 네, 스타링크 설치를 다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통신 중이죠. 뒤에 스타쉽 날아가고 있네. 귀여워. 반향 계산 중. 스타링크가 위성과 통신하여 어느 방향에 상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연결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겁니다. 정렬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저속 플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기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떠 있네요. 소프트웨어는 지금 80% 다운됐고 핑 성공률은 62%, 지연 시간은 40ms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작동될 거이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보시면은 앱이 완전히 한글화가 잘 돼 있죠. 와, 뭔가 영어로만 된 화면을 보다가 한국어로 된 화면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지금 저의 차랑 저의 아이폰 그리고 이름 없는 기계 하나가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설정엔 뭐가 바뀐 게 있나? 콘텐츠 필터링, 공유기 재부팅, 우회 모드, 스타링크 미니 같은 경우에도 눈녹임 기능이 있고요. 수면 모드도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있고 이러네요. 장애물 지도 초기화, 재부팅 이렇게 돼 있고. 한국어 지원되는 거 너무 좋은데? 업데이트 다 다운받았고 지금 적용 중입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설치하기. 재부팅 됩니다. 오케이. 확인. 스타링크가 곧 재부팅 됩니다. 몇 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좀 자주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주에 한 번씩 켜가지고 보면은 항상 있거든요.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이유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속도를 더 빨리 올리게 함도 있고, 위성이 이제 계속 발사되면서 위성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 스타링크 미니가 위성의 위치를 좀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가 오더라고요. 지금 재부팅 되면서 약간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떴는데, 재부팅이 되면은 다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재부팅이 되는 동안 보시면은 지금 구독 들어가면은 서비스 플랜에 대기 모드로 돼 있고, 들어가서 보면은 월 $5 비상 메시지 전송 및 통신 불능 지역에서도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 저속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속 속도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 모드이고요. 여기 서비스 재개에 가면은 주거용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월 $80에 최대 속도 250
메가비트 퍼 세컨드를 보여주고 가정용 요금제이고요. 그냥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월 120달러로 최고 속도 400 메가비트 퍼 세컨드로 가정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고요. 이 로밍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미니 어디서든지 스타링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인데 월 50달러에 최대 속도 300 메가비트 퍼 세컨드를 보여주고 가끔 떠나는 여행이나 캠핑, 휴가 시에 필요한 인터넷을 제공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로밍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요금제죠. 월 166달러로 최대 속도 300 메가비트 퍼 세컨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주 여행하는 사람, 캠핑 애호가 이런 분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글로벌 로밍 요금제 월 400달러 전 세계 어디서든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이고요. 모바일 데이터를 기가바이트 단위로 또 추가로 구매해서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 밑에 이제 로컬 프라이어티 구독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월 40달러에 추가로 기가바이트 단위로 요금제를 결제해야 되고 글로벌 프라이어리티 구독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월 150달러를 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기가바이트 단위로 구매를 해서 또 요금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기 모드 월 5달러짜리 7,400원짜리 인터넷 속도를 한번 봐볼게요. 업데이트가 다 됐고 온라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속 플랜이라고 뜨는데 핑 성공률이 90%로 많이 올라갔죠. 업데이트 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핑 성공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지연 시간도 지금 38ms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월 7,400원 무제한 요금제의 속도는 얼마일까? 스타링크 쪽에서는 이 대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0.4 메가비트 퍼 세컨드의 속도를 지원한다고 했었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고급 인터넷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아이폰까지 속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아이폰과 스타링크 미니 간의 속도만도 측정할 수 있는데 일단 인터넷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시작. 오 뭐야 0.8 메가비트 퍼 세컨드 나왔고 업로드는 0.6 메가비트 퍼 세컨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음작 속도는 37 밀리세컨드가 나왔습니다. 와, 스타링크에서 공표했던 속도보다는 2배의 속도가 나왔어요. 근데 0.8 메가비트 퍼 세컨드면은 진짜 카톡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속도이긴 한데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에서 말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되게 겸손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0.8 메가비트 퍼 세컨드의 속도로 한번 인터넷이 되는지 해볼까요? 와이파이를 킨 상태에서 셀룰러를 끌게요. 셀룰러를 끄고 아예 에어플레인 모드를 할게요. 에어플레인 모드라고 와이파이만 켰어요. 지금 온라인 상태이고 핑 잘 들어오고 있나? 네, 핑 잘 들어오고 있죠. 한국어 너무 좋네. 공유기 핑 성공이란 무엇이나요? 스타링크와 스타링크 공유기는 인터넷 테스트의 핑을 분당 여러 번 전송합니다. 핑이 일부 손실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인터넷 연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핑도 거의 9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하늘에 있는 저궤도에 있는 위성과 연결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신기하네. 저궤도에 보니까 지연 시간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너무 느린데? 거의 불러오질 못하는데? 불러왔다. 이 친구 요즘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클릭하고 나서 역시 유튜브를 볼 정도의 스피드는 안 됩니다. 0.8 메가비트 퍼 세컨드이면은 250p 겨우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려나? 안 되네. LTE 평균 속도가 100 메가비트 퍼 세컨드이고 3G가 2 메가비트 퍼 세컨드이거든요. 그보다 느린 속도인데 그냥 검색을 해서 네이버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검색. 생각보다 구글 검색은 빨리 불러오는데? 아직 근데 다 차진 않았네. 자, 여기서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인터넷이 되긴 하는데 약간 그 느낌이에요.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동안 다음 페이지 보고 싶은데 잘 안 불러와지는 느낌? 그 정도의 속도인데요. 좀 답답하긴 하네. 카톡은 될까? 카톡은 들어오네. 카톡은 충분히 보내주는 속도이네요.
수신도 하실 수 있나? 저희 팔만님한테 한번 스타링크 테스트 메시지를 보냈고 답변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월드 스테디온.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위급 상황에서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나오고 있네요. 월 5달러 요금제를 한번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보셨다시피 영상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본다 해도 정말 저화질로 겨우겨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스피드로. 그리고 웹서핑은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무거운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확실히 느린 속도가 체감이 된다. 그래도 이 대기 모드 자체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비상 메시지 전송 및 통신 불능 지역에서도 손쉽게 재활성할 수 있도록 무제한 저속 속도를 지원한다고. 확실히 카톡이나 뭐 아이메시지 이런 거 보내는 데는 충분한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비상용이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저번에 무제한 요금제로 몇십 기가에 달하는 게임을 다운받고 실시간으로 배그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그때 속도는 최대 340 메가비트/세컨즈를 보여줬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출시한다고 해서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렸고요. 한국어된 홈페이지나 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타링크 쪽에서 대기 모드라는 5달러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이렇게 강제로 전환하게 해서 대기 모드의 속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스타링크 쪽에서 공표했던 0.4 메가비트/세컨즈보다는 빠른 속도인 0.8 메가비트/세컨즈가 나왔지만 정말 비상시에 메시지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월 5달러씩 내는 게 갑자기 조금은 아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대기 모드를 있다가 연결해가지고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해서 여행 갈 때만 쓰면 되니까 나름 재밌는 요금제인 것 같네요.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1만 개가 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스타쉽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정말 커지고 속도가 빨라진 스타링크 위성을 많이 설치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 스타링크 위성이 고도가 약 650km에서 27,000km 시속으로 막 이동하면서 스타링크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위성을 이러한 작은 접시를 이용해서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요.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넘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출시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통신 3사의 독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아서 미래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타링크가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된다고 하면은 구매해 보셔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 게임할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오늘 정보가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